1948년 여름국회가 연 이후 설립된 이후에 국회가 또 하나의 치욕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제2항에 불참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안건은 단독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새누리당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과 사명을 쳐버렸습니다. 국회는 청와대 여의도 출산소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품 안에 들어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문정의 제2유조회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배신 한마디에 160석의 거대 여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독립적 헌법기관의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9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들이 찬성했던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기만극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정당이 대통령의 복각시가 되었습니다. 국회가 빈마귀로 접어들어 버린다면 그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있습니다. 다른 길을 찾을 때까지 여야 모두에게 혹독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 그대로 박근혜법 우리 오늘 참석하신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직접 제출할 것입니다. 거기 담겨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게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치 정당한 이유가 행정부에 재량을 준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청와대는 행정법적, 헌법적 한 기절만 쳐다봐도 그런 잘못된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당한 이유는 통제지변이라든지 사실상 아주 불가피한 게 예외적인 경우에 출구를 만들어 놓은, 어찌 보면은 천투적인 경우에 불과, 그것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의 분명히 이번에 저들이 내팽개친 국회법 개혁안을 상응하거나 또는 더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킨 내용에 해석할 수 있다는 많은 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제정한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에 대한 법률안 개정안으로 발의할 것입니다. 오늘 강기정 정책위원장님께서 그 대략적인 내용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남기 목적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 언론의 기사들은 더 저희들에게 슬프게 하는 언론 환경들을 또 열심히 보여줬습니다. 어제 그토록 야당이 울부짖었고 여당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진 그 대부분의 국회 현상보다
몰래 지금 궁지에 몰린 어찌 보면 쥐구멍이라도 찾을 듯한 그런 불편한 표정으로 야밤에 단독적으로 새누리당의 법안을 더 부각시키는 대부분의 언론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괴감을 합니다. 오늘 남기고 남겼던 그리고 그냥 보관하려고 했던 저의 생각을 국민에게 드리는 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민들은 어제 정부가 11조 8천억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국가 채무는 579억이고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서 보면 550조보다 29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적기의 재정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인색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균형 재정 기조에 갇혀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 채무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채무가 개인 부채에 비해서 심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를 그 여백을 활용하는 정부는 참 가관입니다. 임기응변식 추경 편성, 이것이 바로 그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세수 확장에 대한 대책이나 세출 구조에 대한 경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 보전 5조를 담아왔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항상 세입 보전을 우리가 반대하면 집행할 수 없는 5조 이상의 그 많은 필요성 있는 예산 현상에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인가 생각하면 걱정이 눈을 가립니다. 그러나 저는 결정해야 될 시기에 또 결정 못하지는 않겠습니다. 항상 세입 보전 때문에 당장 받지 못하는, 받아야 될 곳에 받지 못하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아우성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원칙을 이야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는 그런 되풀이되는 그런 관습을 여당이,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그 점이 너무 가증스러움을 따릅니다. 오늘 강종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추경에 보면 주로 영남 쪽에 배당되는 5천억 이상의 SOC 예산 이 모두 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니면서 공약하고 해주겠다고 얘기했고 이번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입니다. 그에 비하면 야당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총선용 추경이라고 총선이 여당의 총선용 추경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는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야당에 얼마를 주면 또 양보해버리는 과거의 관행을 또 예상하고 이렇게 짜온 여당이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두 달 동안 메르스의 전쟁터의 상흔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을 다녔습니다. 이제 저는 못 겁니다. 전쟁에 패하게 만든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국민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외국 같으면 이런 경우에 변호사들이 피해본 국민들의 원고로 국가에 배상 청구합니다.
수조되는 청구가 변호사 시장에는 아주 큰 상품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련해 그래서 피해자의 손해본 내용, 손실본 내용들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기정 정책의장께서 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역에 있는 5개 카테고리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 추경안으로 들어가요. 우리 야당의 총선을 위한 예산 여기에 끼워넣지 않겠습니다. 과거와 다릅니다. 이번에 그 점에 관해서 정부가 또 과거에 포식적인 답습을 한다면 이번 국회법 투쟁은 몇 배의 투쟁보다 몇 배의 더 심한 고통을 당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아무튼 이 추경에서 보여주는 이 소극적 재정 운영에 대한 보식적 단기 부양으로 국민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연금 과정에서 제기됐던 기초연금 차등지급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말씀드립니다. 누리재정, 지방재정에게 떠넘겨지는 것, 그리고 급식 예산, 초등 돌봄교실 예산 다 지방재정으로 떠넘겨지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가계부채보다는 국가부채는 그래도 아직 건전한 편입니다. 이 점을 이용하는데 야당의 조언을 들으셔야 합니다. 재정 전략의 전환이 없으면 실상의 그 꼼수의 단기적 경기 부양으로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졸속 추경을 편성해서 임시방편으로 배우는 소극적 재정 전략으로 경제 위기가 되지 않는다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가계부채 해결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 분산을 위해서 복지 지출을 재정적 건전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기정 정책위원장님의 모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국회 모시는 그렇다시죠. 새누리당은 낮에는 청와대 눈치 보며 입법권을 포기하고 한밤중에는 단독 날치기까지 해대고 있습니다. 여야의 상생 정치가 참으로 자일대성 싶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국회법을 폐기하였으니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국회법을 가지고 싸울 겁니다. 우선 앞서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의원법, 98년도 박근혜 의원법을 오늘 다시 발의하고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에 대해서는 준비된 대로 입법 절차, 발의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당장은 오늘 중으로 기초연금법하고 세월호법에 대해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법은 제25조에 따른 국가가 비용 분담을 하도록 의무조항을 뒀는데 이걸 시행령에서 지자체가 기초연금과 비슷하게 지금 유사한 급여를 또는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국가 의무를 하겠다, 이런 시행령이 모법을 넘어선 조항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월호법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권한을 시행령으로 침해하는 점에 대해서 법안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5개 법 중에 두 개 빼고 나머지 법도 준비된 대로 할 것이며 25개 중에 몇 개는 최근에 또는 그 법안 발의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상임위 입법 과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일이 없도록 법의 모든 세세한 항목을 다 담도록 해서 정부가 입법 취지를 왜곡 변질시킬 수 없도록 분명한 입법권 행사를 국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석현 국회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한일 합방이 국치일이라면 10월 6일은 민주주의가 치욕을 겪은 인치일입니다. 어제 국회법 표결 때 의회민주주의가 동동 떠내려가는 것을 새누리당이 좌석에 앉아서 멀거니 바람 한 보는 광경을 보면서 어린애가 물에 빠져도 바람 안 볼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투표한 2명의 의인이 있어서 하늘이 멸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추경을 말하기 전에 국민과 야당에게 신뢰 회복을 위해서 진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정권 때 감옥에 있던 김경준 씨를 도우러 그 모친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모친을 따로 만났더니 연세 많은 그분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 아들에게 옴팍 뒤집어 씌웠다고 하면서 서럽게 우셔서 가슴이 찡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유승민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옴팍 뒤집어 씌워서 마녀 사냥하듯이 내몰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임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표변하고 또한 당대표한테도 필요할 때는 업어주다가 청와대 눈치 보고는 삿대질을 하는 오락가락 정치를 보면서 정치 도의의 실종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눈만 뜨면 분파싸움, 날 저물면 정적을 찍어내기 위한 파도 정치로 감을 세우는 경쟁의 늪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서 국민의 부릅뜬 눈을 똑바로 보고 집권 여당답게 인생 정치에 전념해 줄 것을 국민의힘으로 촉구합니다. 어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헌법도 심각한 훼손을 겪었습니다. 이 헌법 훼손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 바로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뜯어고치 않은 데 방법은 개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대선 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가 개헌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많은 기초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서두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야는 하루속히 개헌 특위 구성에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희호 여사의 당국 일정이 확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그리 하셨듯이 여사께서 다시 한번 얼어붙은 한반도의 증오를 누기고 평화의 꽃길을 열기를 기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 상생의 진지한 의지를 담은 친서를 주시어 남북 대화를 이어는 계기로 삼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여사를 만나서 남북 화해의 길을 물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의 적극 협조를 요망합니다. 끝으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외교부의 태도에 대해서 분개하게 됩니다. 일본 장관이 한국까지 설득해서 이룬 만장일치 표결이라고 자랑하는 발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한국 외교부 장관은 발언이 그랬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강제 동원돼 죽어갔던 전범 기업들의 산업시설이 세계 문화유산이 돼서 관광지가 된다는데 도대체 뭐가 기뻐서 그런 자화자찬 발언을 했던 것인가? 외교부 장관이 했다기에는 믿어지지 않는 수준은 한심하고 치욕적인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서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상민 법사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새누리당이 헌법상 또 국회법상 정해진 표결 절차에 의결 정족수 충족을 시켜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함으로써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헌법 가치가 지켜졌다, 환영한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켰고 환영하는데 여당 당대표는 국민께 사과한 일, 기가 막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윽박지름 때문에 국회 표결 절차를 무산시킨 이것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책임을 져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소위 박근혜법 개정안 좋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뭐 재량권이 있니 없니 논란 차치하고 청와대가 아무런 법리상 문제가 없다. 이번 개정안보다 개정안과 비교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법안이었다라고 하니 대통령 뜻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먼저 법안을 발의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정부안을 내든지 아니면 우리 당이 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히 그 여야 합의를 통해서 대통령 거부권의 여지가 없는 만큼 조속히 입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촉구합니다. 법사위도 정책위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른 상임위의 법률안들 중에서 입법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 취지 내용을 입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을 한다든가 추상적 불확정 개념으로 하는 것은 제동을 걸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법사위가 국회법상 체계장고 심사권을 갖고 있고 이번 국회법 파동에서 봤듯이 헌법상 법치주의가 몰각되고 무력화되는 것을 법사위가 전면에 나서서 이를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법사위에서는 다른 상임위의 법안들에 대해서 철저히 법치주의에 맞게끔 그 법안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른 상임위에서 헌법상 법치주의에 맞게끔 입법 기술적으로 불확정 개념을 지향하고 또 위임을 남발하지 말고 그리고 입법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심재원 의원님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어제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신청한 강제징용 현장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결정하면서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기록에 남기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외무상과 관방장관은 곧바로 강제노역 사실을 부인하며 일본은 인정한 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용 사실 자체도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석에도 풋노트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풋노트의 연계는 레퍼런스에 겨우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관철했으며
한일 양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냄으로써 양국 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었습니까? 일본 정부의 이런 기만적인 태도가 과연 한일 양국 관계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혼이 살아있는 외교부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위안부 사료와 서대문 연구소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 추진, 독도 입도 지원센터의 건립, 위안부 추모일 제정 등을 촉구해 마련했습니다. 어젯밤 사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젯밤 새누리당 일당만을 상대로 한 정의와 국회의장의 단독 회의 진행에도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사과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2표기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무산시켰을 때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에 대해 유감을 표했어야 합니다. 불과 한 달여 전에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 표기한 법안이 어이없게도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는 데는 사회자로서의 국회의장의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는 야당 의원들이 가질 분노와 상실감에 대한 배려도 당연히 가졌어야 합니다. 더욱이 7월 임시국회도 8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새누리당 일당을 상대로 단독 회의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빠른 다음 본회의를 위한 여야 합의 수준에 나섰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에 대해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백봉기 의원님의 발언이 있으시죠. 네, 백봉기 의원입니다. 연평대전과 관련해서 특정 세력이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정적 공세가 계속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전사자들을 홀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소관부처인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 따른 장례식을 해군장으로 결정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해군 대식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의위원회에서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장례식을 해군 최상위장인 해군장으로 결정했고,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장례식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해군장으로 시행했습니다. 연평해전 당시에는 장례식은 장례위원장 이하만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 국군수도통합병원 합동분향소에는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일행 21명이 방문했으며 윤영아 대위에게 충무무공원장, 조천영 하사 등 사망 및 실종병사 4명에게 하랑무공장을 수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월드컵 행사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본 방문 중이었으며 7월 2일 귀국 후에 국군 수도통병원을 방문해서 보상 장정을 위로를 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법령에 전사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순직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사자 6명 즉시 전사자들 부분에서 애우해왔습니다. 전사자 가족에게는 매월 보훈급여와 유독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시 군과 정부, 기업, 개인 언론 등을 통해 모인 성금을 포함해서 전사자에게는 천안함 비격시와 연평도 포격시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에 약 평균 제2 연평해전 때는 한 4억 5천, 그 다음에 천안함 때는 7억 5천, 연평도 포격 사건 때는 약 6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아마도 물가 상승률을 거기에 포함한다면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국가가 전사자에게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전 수칙에 대한 문제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발적인 교전 사항이 전면 또는 복지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계 대응하도록 돼 있던 당시 군의 교전 수칙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주한위행군 사령부에 의해서 만들어져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이 교전규칙에 따라서 제1연평해전에서는 대승을 거두었고 제2연평해전에서도 NLL을 훌륭하게 지켰으며 승리하는 해전입니다. 또한 당시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하해 무드가 조성된 상황에서 열린 월드컵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월드컵 행사 추진을 위해 남북 간 최대한 축제하고 평화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 NLL 월경에 대한 교전을 항전의 위험이 있어 자제해온 것이 우리 장병들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의 사용, 작전 운영에 대해서는 군 자체 내부의 일입니다. 그래서 조치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작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전사한 용사들을 빌미로 치열한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것은 호국 영령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더불어 제1야당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보의식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때 특전사 출신 당대표가 당을 했고 저희 당 안보특별위원회 많은 애벽들이 혼이라고 있어 그런 걱정은 적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국토가 유린되는 나중에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군 경험이 없는 분들만 모여서 앉아 있었던 청와대 상황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보면 누구의 안보의식을 걱정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를 정치경세에 활용하지 않는 진짜 안보 정당임을 밝히며 연평해전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더 힘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최민희 의원님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국회의원이 투표를 거부하고 투표 불성리를 유도하는 행위는 위헌 아닐까요?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 참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연일 생중계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을 압박하고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최소한의 국회의 자존감마저 없어진 어제 정말 자괴감입니다. 저희 당이 방송 3사 뉴스 모니터링 1일 보고를 냅니다. 유독 어제 눈에 띄는 방송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위헌 논란이 될 정도로 이 제2투표 과정에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당이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거부했다며 유독 편하게 편파적으로 우리 당을 비판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정말 MBC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요, 왜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지 저희가 자료로서 밝혀왔습니다. 이게 최근 10년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외 출장 내역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 이옥경 이사장 시절에는 이사장 출장 횟수가 2006, 2007 합쳐서 한 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김문환 이사장 들어서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의 해외 출장 건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액수도 7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 출장이 정당했느냐? 이거 보십시오. 이런 사진 이제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2014년 6월 모나코를 방문했을 때 공식 일정은 딱 4시간입니다. 모나코에는 4일을 머물렀습니다. 대부분이 외유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희는 이것을 장악된 MBC,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는 MBC,
MBC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근무 태만의 대가로 주어진 해외 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이방위에서 박문진 국기 이사회와 김문환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결위에서 이게 확정되면 박문진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 당은 예결위 과정 그리고 이후 감사원 감사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서 망가지는 MBC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 그것도 여당 의원들의 투표 거부, 그로 인하여 투표 불성립이 벌어진 그 기막힌 현실에 대해서 언론이 이렇게밖에 보도해 주실 수 없는지 이야말로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네, 이어서 김성주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국회법 개정안 제2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에게 왜 투표를 안 하냐고 했더니 투표하면 죽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찍히면 죽는다고 몸을 낮춘 새누리당 의원들, 욕설이 난무하는 공수학당 일진 최고위원회에서 절대 복종, 진짜 사나이, 해병대 캠프에 집단 입수하는 광경을 우리는 슬프게 목격했습니다. 메르스 대응 법안을 논의하는 법지 법안 소리가 진전이 없습니다.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하자는 감염병 개정안은 새정치연합에서 설치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에서 설치한다로 한 발 물러섰으나 정부는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하자고 끝까지 고집한 끝에 네 번째 논의마저 무산됐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손실 보장을 다루는 의료법 개정안도 감염병을 진단 치료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손실로 넓게 규정하고 보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의견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한 끝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메르스 추경이라고 내민 추경안도 보면 복지부 추경에서 메르스 관련 7,283억 중 절반이 넘는 4천억이 경영단에 허덕이는 의료기관의 융자금입니다. 원래 복지부 추경 요구안에 포함된 의료 감염관리 예산 346억, 두창 백신 및 한저 베스트 등 생물 테러 대비 의약품 관련 예산 136억, 공공 백신 개발센터 건립 관련 설계비 11억이 기재부 시민과대 전액 삭감됐습니다. 특히 국가 지정격리병원의 음압병실 확충 범위도 축소돼 관련 예산 86억이 감액됐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직접 투자 지원은 인색하고 의료기관 대출은 생색 내듯 이진심을 쓰는 추경안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추경은 감염 전문 병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를 확대 지원하며 보호자 없이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 안심병원을 확대하는 데 집중 투자를 해야 합니다. 메르스 특위도 평택 성모병원의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삼성병원의 자체 역학조사에 맡겼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증인 신청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메르스 특위를 통해서는 사태의 원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쪽으로, 그리고 복지보건소에는 재발 방지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추경하는 진정으로 메르스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신정원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회 입법 침탈 행위가 이루어진 어제 박근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가뭄대책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한 9개 사업에
5,500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찬찬히 뜯어보니 농민들을 살리는 예산이 아니라 농민들을 죽이는 예산이 많이 눈에 띕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는 긴급 농수산물 수급 안정 명목으로 700억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 주요 최저류 긴급 수입 예산으로 395억, 그리고 가격이 급등할 시 할인 판매 지원 예산으로 100억 원 등 농민 살리기 예산이 아니라 농민들을 죽이고 목 조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의 과잉 생산 시에 가격이 폭락할 때는 나몰라라 하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생산량이 적어서 모처럼 제값을 받을만 하면 긴급 수입한다, 할인 판매 지원한다 해서 농산물을 가격을 억지로 떨어뜨리는 예산이 어떻게 농민들을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뭄대책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에서의 직결되는 노후저수지 해보수 등 예산에는 350억 원 정도가 추가되는 반면에 가뭄대책에 전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그런 평화우댐, 운문댐, 섬진강댐 등 토목 예산에 1,80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농민들을 지원하겠다고 편성한 이번 추경은 철저히 농민들을 우롱하고 죽이는 예산이 분명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민생 추경이 되려면 선심성 총선 대비 예산 삭감은 물론 농민들을 우롱하는 반농민적 예산도 반드시 삭감되어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비하는 예산, 그리고 물 공급 사업에 직결되는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대한민국 국회에는 청와대의 시인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들을 버리고 여왕에게 투항하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스스로 자기 구정을 통해서 통포부를 자청했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패거리 정치의 막장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박정희의 망령인 유신의 부활을 어제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거소기로 전락시키는 순간 온 국민은 추악한 독재자 박정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 맹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국회의원 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자폭 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물들은 배신을 하지 않아서 동물의 왕국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회를 잘 길들여진 새누리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조련사 여왕에게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친박 사자와 비박, 호랑이가 패권 싸움, 공천 싸움의 혈투를 시작했으니까 이 동물의 왕국도 망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의원께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은 여왕을 모시는 내시가 아닙니다. 궁녀가 아닙니다. 표독스러운 여왕이 두려웠다면 차라리 보따리 싸고 납향해야 맞습니다. 그까짓 겁박을 당했다고 해서 대통령 후위병으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유승민 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목이 칼에 들어가도 칼이 목에 들어가도 정치인은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권력에 불종하고 꼬리 내리는 지도자는 국민의 지지를 절대 받지 못한 사실을 똑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정을 유린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겁한 배신의 정치, 국회를 유신 잔당들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